네,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요, 좀 매력이 다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 재치가 있고, 되게 센스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사람들이랑 모임의 자리에 있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말도 되게 잘해. 너무 재밌게 말해.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성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인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되게 잘 꾸미고 다닌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거나 멋있게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성들한테 딱 비춰도 또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은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겉과 속이 좀 달라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겉은 되게 쿨하고 시크하고, 사람들이랑도 되게 재밌게 잘 지내는 외향형의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내면도 깊고, 생각도 되게 깊고, 정신적인 수준도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가 그냥 가볍게 사람들 사귀고 가볍게 좀 이렇게 놀고 약간 요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되게 무게감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겉모습을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진가를 좀 알게 되면은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좀 놀라는 일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같은 카드가 지금 두 장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정신적인 수준이 높다라는 게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약간 여러분이 중간중간 현타 한 번씩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시원시원하고 재치 있고 이런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집이 좀 좋고 나만의 고민도 있고 괜히 또 쿨해 보이지만 집에 와서 후회하는 부분들도 좀 많고, 이불도 막 발로 차고 막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이럴까?' 약간 이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딱 이런 사람이다.'라고 국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럴 때도 있고 난 저럴 때도 있어. 난 어떤 사람이야?' 약간 이러한 걱정? 고민?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한 가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거든요.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 가면이라는 건데, 누구나 이렇게 가면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절대 정체성의 혼란, 나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일할 때의 모습,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모습, 친구를 대하는 모습, 가족을 대하는 모습, 남편을 대하는 모습, 뭐 모두 다릅니다. 그것도 다 저의 페르소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나의 페르소나, 나와만 혼자 있을 때의 페르소나,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 정체성이 뭐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카멜레온같이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요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한 많은 고민, '나는 외향형이야, 내향형이야.'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외향형일 수도 있지만 내향형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절대 그거에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저는 좀 두 가지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막 유머 코드 있고 막 되게 재밌는데, 혼자 있을 때는 좀 센치해지는 부분들, 요런 게 또 여러분들만의 좀 매력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성들이 봤을 때 나의 분위기 열어볼게요. 자,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분위기는요, 되게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신비로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신비주의 연예인 누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약간 전지현도 신비주의 아닌가요? 왜냐면은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짝 찍고 막 이런 건 많이 하는데 딱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예능 출연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신비주의 이미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약간 신비주의의 에너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보여지는 풍겨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좀 무표정이고 이렇게 생글생글 잘 웃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좀 딱 이렇게 센치한 그런 표정들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 매력적인 그 신비로운 느낌 요런 게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조용하고 신비로운 느낌. 뭔가 저 사람은 자기 바운더리가 확실히 있고 '사람들한테 틈을 많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의 첫인상 같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으로는 약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있다. 이거는 또 여러분의 외모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연예인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봤을 때 뭔가 이제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저 사람 되게 멋있어 보여. 되게 괜찮아 보여. 근데 뭔가 다가가기가 어렵다. 외모 장벽이 좀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러분이랑 첫인상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한마디 대화 거늘고 나서부터는 '아 이 사람 되게 편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과 분위기 자체는 좀 '어렵다. 다가가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풍기지만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성격 좋잖아요. 그거 보고 '아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이 사람 되게 편한 사람이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첫인상 자체는 되게 조용하고 신비롭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마디만 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웃기다. 이 사람 재밌다.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 자체는 순수함과 되게 친구같이 해주는 그런 편안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그냥 모나지도 않고 그냥 잘 이렇게 무던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그 매력 포인트는 일단은 성격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격.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거, 이런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큰 매력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줏대, 곤조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 맞춰준다고 해서 그냥 물렁물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하는 성격.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뭔가 불의를 못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나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 나서도 상대방분이나 뭐 이성분들이 '아 저 사람은 되게 정의롭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게 있잖아요. 되게 내면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정신적인 수준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칼같을 때는 또 칼같이 끊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지내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집에 가 가지고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답장을 좀 느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되게 재밌고 친구같이 편안하게 해 주는데 '자기만의 딱 선이 있구나. 자기 바운더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잘 지내고 사회성도 좋은 사람인데 그런 선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해지려면은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의 연애운 패턴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연애를 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잘해 줘요. 그러니까 상대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온전히 막 잘해 줍니다. 잘 챙겨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고 뭐 해 주고 싶은 거 해 주고 약간 좀 이렇게 잘해 주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사귀는 사람은 아마 좀 많이 당황하는 게 이 사람은 되게 시크할 것 같고 쿨할 것 같고 안 챙겨줄 것 같은데 너무 잘 챙겨주고 생각이 깊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되게 진국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잘해 주면 상대도 처음엔 고마워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이 챙겨주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좋다가도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되게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자체도 연애 패턴이 처음에는 되게 내가 진심으로 잘해 줘야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타가 와 가지고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 마음이 좀 붕 뜨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이 붕 떴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좀 붕 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많은 감정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연애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과연 내가 이렇게 잘해 주는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고마워할 줄 알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경험을 한 바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게 있을까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제가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일단은 섬세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섬세해야 돼요. 여러분만큼 섬세해야 돼요. 여러분도 겉으론 쿨해 보이지만 속이 되게 섬세하거든요.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섬세해서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되게 잘 살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그런 섬세한 부분들 고런 게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섬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저 섬세하면은 좀 별로예요. 좀 약간 애견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애견 스타일이 여러분에게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더 케어하고 나를 좀 더 챙겨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은 연하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면 날수록 더 좋다라고 보여요. 그치만 최소 3살 이상은 만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하면은 여러분이 더 챙겨주고 여러분이 더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3살 이상 좀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을 오히려 좀 우쭈쭈 해 주고 케어해 주고 아이처럼 좀 다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갈등을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좋게 대화를 많이 풀어내는 사람. 싸움보다는 그냥 침묵을 좀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로 잘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사실 답답하거나 뭐 그 사람한테 서운한 거 있을 때 바로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많이 고민을 했다가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는 좀 나랑 성향이 다르다. 바로바로 갈등을 얘기하고 표시한다 하면은 여러분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도랑 좀 맞출 수 있게끔 다투거나 좀 갈등이 있을 때 좀 생각할 시간을 같이 가지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3 개월 안쪽으로의 흐름을 좀 보는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한 달 안쪽으로는 특별하게 뭐 연애를 할 수 있는 건덕지는 크게 없어요. 뭔가 칼같이 끊어내고 뭔가 여러분의 기준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 만한 이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2 개월 차 됐을 때부터 뭔가 바빠져요.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계기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2달 차부터 낌새가 좀 보여집니다. 좀 바빠질 수 있어요. 약속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좀 계획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되면은 내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운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한 달 안쪽보다는 2달째, 3달째 요때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매력과 연애운을 좀 더 높여주는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매력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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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요. 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이성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색감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썬라이트 옐로우나 크림 화이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석도 좀 같이 좀 추천을 드리자면 시트린, 황수정 같은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좀 달콤하고 묵직한 향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엠버 향도 좀 좋을 것 같고 좀 꿀 같은 향, 허니향 요런 것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옷 소재를 좀 선택을 하신다면요. 실크나 캐시미어 스카프 같은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액세서리를 좀 하신다면은 좀 무한대 기호가 있는 그런 주얼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한대 모양의 소품, 아이템 이런 거 좀 사용하셔도 좋고요. 골드 계열의 아이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팔찌 했을 때 금으로 된 거 착용하셔도 행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화이트나 크림 톤의 옷 스타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화이트나 크림 톤의 뭐 셔츠 아니면 그런 자켓 이런 거 걸치셔도 좋고 여성분이시라면 화이트나 크림 톤의 원피스 같은 것도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자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수건에 뭐 꽃자수 들어간 거 그런 거 좀 챙겨 다니셔도 좋을 것 같고 파우치 같은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행동 강령을 하나를 좀 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자면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 짓는 거 눈을 막 애써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어색하다고 막 눈 피하고 이러는 거 말고 그냥 눈을 맞추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청을 좀 많이 해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기는 하실 테지만 그래도 경청과 눈 마주치면서 부드러운 미소 짓는 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을 행운의 장소 그리고 시간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여러분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낮 12 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요 사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시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날씨로 좀 따지자면은 되게 햇살이 좋은 화창한 날이 여러분에게 행운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자면요. 뭔가 햇볕이 잘 드는 야외 공원 같은 데도 좋고 잔디 광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날이 좀 춥지만 날이 풀린다면 그런 곳에 한번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웃음과 즐거움이 많은 그런 테마파크 이런 데나 축제가 있다면 축제에 가셔도 너무 좋습니다. 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남향으로 창이 크게 나 있는 그런 채광 좋은 카페 이런 곳도 여러분에게 행운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꽃이 가득한 꽃집이나
정원 같은 데도 좋아서요. 그런 곳도 한번 방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성들이 보는 매력은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이 잘 살리셔서 올해 꼭 예쁜 연애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가? 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분은요, 되게 매력이 많고, 호기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끼가 진짜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고, 말재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홀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상당히 좀 바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사람이 외모도 외모지만 이게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말을 막 요리조리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이끄는 매력. 그러다 보니까 어디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을 막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우리 모임 와. 뭐 여기 와. 우리 같이 만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은요.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주변에 사람도 항상 많고 뭔가 이제 '대인관계도 좋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바쁘고 매력도 있고 뭐 인기도 많고 말도 되게 잘하고 하지만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벼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은 전혀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생각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진지한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 이야기나 조언도 되게 잘 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쿨하고 막 재밌어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더 진국이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웃긴 포인트가 왜 웃긴지 알았어요. 여러분 약간 사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차원적이고 엉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여러분 보면 특이하고 그냥 여러분의 이름만 막 들어도 웃기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 뭐 누구 뭐 만날 건데 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성들이 봤을 때의 여러분의 분위기 열어볼게요. 자,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분위기는요. 뭔가 좀 잔잔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막 '아 이 사람 막 내 뇌리에 박혀 가지고 막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되게 자연스럽게 무리에 잘 어울리는구나.'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분위기가 '기가 좀 세다. 강하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범접하기가 쉽지 않다. 저 사람 성향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강해 보이는데도 말 되게 잘하는 호쾌한 스타일.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딱 줏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랑 말도 되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되게 또 잘한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분위기 자체는 어디를 가도 어디에다 데려다 놔도 잘 살아나고 되게 호쾌한 사람, 뭐 기가 센 사람, 되게 양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 요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성이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적인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지금 같은 카드 계속 나오죠. 이성이 봤을 때 여러분의 좀 매력이 어떤가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은 좀 유연한 매력인 것 같아요. 어디 가든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게 일단 여러분의 큰 매력이다. 이렇게도 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잘 맞추는 사람, 분위기를 좀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센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런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눈치 백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치껏 행동도 되게 잘하고 눈치껏 사람의 기본을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는 말도 잘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또 이제 또 막 사람들 다 케어해 가지고 분위기를 다시 이끌어 올리는 약간 그런 주도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엉뚱하다고 했잖아요. 약간 사차원적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그냥 가끔 가다가 N의 성향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저걸 보면은 왜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고 그거를 또 얘기를 했을 때 주변 반응이 너무 좋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성들이 봤을 때 그러한 엉뚱한 매력을 되게 귀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이 또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매력을 또 보자면은 또 선이 있어요. 여러분은 맺고 끊음도 확실하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또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애매했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준선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들이 여러분이 막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방향 잡아 주고 분위기 이끌어 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분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도 있어, 말도 잘해, 분위기도 잘 읽어, 눈치도 빨라. 이러니까 사람이 센스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서도 막 진짜 못생기고 막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센스 있게 눈치껏 잘하는 사람 보면 그 행동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막 매력도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막 못생겼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설명할 거니까 막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이 만나왔던 연애운 패턴이 좀 어떤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우리 여러분의 연애 패턴 제가 열어봤을 때는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은 연애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나를 좋아해서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그때 좀 사귈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렵지 않게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의외로 깐깐해요. 이성을 만날 때 기준이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절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운 패턴을 제가 좀 열어봤을 때는 인기가 좀 많은 타입이기도 했고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가 또 가능했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 여러분은 함부로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운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기회를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 기회를 안 잡았냐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은 그냥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기는 많고 뭐 이렇게 많긴 한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연애는 좀 많이 해 봤지만 뭐 장기 연애나 이런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 패턴 같은 경우는 만날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었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딱 정확하게 찝어서 만나지는 않았다. 요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은요, 일단은 안정감이 기본 장착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뭐 금전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집안 환경이 조금 힘들다거나, 성격이 개떡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유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향 자체가 되게 통통 튄단 말이에요. 통통 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의 이 매력을 딱 중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안정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떠냐?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느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사귈까 말까의 기준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상인가, 매너가 있는가, 안정감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처럼 눈치가 빨라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면 상대의 기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그런 거를 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는 내가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나보다 눈치가 더 빠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알아채기 전에 상대가 알아채서 이미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 짐을 조금 더 덜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성격이 그래도 강인해야 된다라고 해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대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상대도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각자가 뭐 지고 뭐 어쩌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는 연애는 진짜 저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서로가 각자 주장을 하고 그거를 합의해 내가는 과정?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도 약간 그러한 줏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좀 약간 삐딱하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서로가 맞춰가려면은 서로가 비등비등하게 다투고 또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제가 말했던 유연하고 눈치 빠르고 기강이 좀 있는 사람, 기세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연애운을 봤을 때는요, 사실 지금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당장 제가 3개월 이내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 더 빠르게 땡기면은 충분히 연애 시작은 가능한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변을 다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좀 친분이 있거나 좀 편안한 사람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굿페이스의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굿페이스 그리고 이미 아는 사람들을 한 번씩 좀 지켜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을 때 아니 나타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딱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좀 이렇게 땡겨 주는 거 그런 것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매력을 좀 더 보완해 주는 여러분의 매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진짜 치명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행운의 컬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젯 블랙이나 선라이즈 오렌지 같은 거 검은색 같은 거나 뭐 태양 같은 주황색 요런 느낌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좀 약간 처음에는 좀 거칠고 스모키한 느낌의 향이었다가 서서히 좀 고혹적인 꽃향기가 피어오르는 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르나 뭔가 블랙 오키드 같은 그런 향, 차가운 새벽 공기 그리고 묵직한 가죽의 향 요런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소재를 좀 선택을 하실 때는요. 약간 무겁게 좀 내를 깔리는 그런 실크 소재의 옷이나 데님 소재의 옷이 여러분의 매력을 조금 더 플러스해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구두를 신는다면은
구두도 약간 앞코가 되게 뾰족한 그런 구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코가 뾰족하고 매끈한 구두 그런 거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아이템 자체를 여러분이 더 한다면은 그거 있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액세서리 그런 거 자파 같은 거 하잖아요. 막 가방, 안경테, 뭐 시계 요런 거 했을 때는 매트 블랙 같은 거 고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광나는 거 말고 좀 이제 뭐 매트한 색깔, 무광 그런 검은색 고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 목선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하시더라도 초커같이 딱 목에 붙는 그런 거를 하셔도 좋고, 스카프도 좋은데 요즘 날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힘들면은 목도리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액세서리도 좀 추천을 드린다면은 화이트 골드나 백금 관련돼서 그런 주얼리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행동 강령 이런 거를 좀 드리자면은 쿨한 모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던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그때는 그랬지." 뭐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거, 요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약간 미소와 눈빛으로 이렇게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의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행운이 될 만한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약간 오후 1 시에서 3시 사이 요때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날씨 같은 경우는 좀 햇살이 눈부시게 막 내리쬐는 그런 정오의 시간, 그러니까 햇살이 엄청나게 센 그런 시간이, 그런 날씨가 여러분에게 좀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좀 최신 기기들이 가득한 그런 장소도 되게 좋다라고 해요. 복합 문화 공간 같은 데도 좋고, 좀 최신 기기 있는 데가 그런 전자기기 보는 데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 가셔서 구경 한번 쫙 하셔도 좋고, 삼성 뭐 이런 데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한 번씩 새 기기들 보면서 나의 호기심을 좀 채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대 같은 데도 좋고 강연장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공연도 되겠죠. 그래서 공연 같은 거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방 같은 것도 좋다라고 해서요. 공방 있다면 한번 방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도심 한복판의 광장이나 대형 서점 같은 곳도 좋으니까 한번 잘 찾아서 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 오늘 열어봤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매력은 팔색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매력을 잘 살려서 좋은 인연 만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타로안이었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열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좀 열어봤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디 얽매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할 때 구속하는 연애, 막 자주 만나서 그런 연애보다는 그냥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고 각자의 생활을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연애를 좀 원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게 집순이나 집돌이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나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원하는 게 그냥 어디든 '나 어디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약간 아싸의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아싸를 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 그냥 세상이 싫어. 내가 그냥 사람이 싫어.'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내향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마지막 카드가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좀 보여지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되게 쿨하고 사람들 관계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닥 막 즐기는 편은 아닌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완전 진짜 유재석 뺨치는 MC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얌전하고 나 혼자 고독을 즐기더라도 필요한 상황이거나 사람들이 좀 있을 때 나의 그 에너지를 모두 다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쏟아서 집에 와서 반전이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음도 반반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약간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암상 카드를 열어보면은 24 번이니까 22, 4, 6번 카드거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놀고 뭐 하고 저러고 이러는 게 안 맞는데도 또 막상 만나면 재밌는데 또 집에 가면 힘들고 그래서 항상 나는 내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향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즐거워서 에너지를 쓰긴 하지만 '나는 나만의 충전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캐릭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잘 놀지만 방전되는 스타일. 그래서 약간 사람들의 이미지로 여러분을 딱 봤을 때는 좀 '쟤 잘 노는데 쟤가 왜 내향이지?' 이런 의문을 좀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분위기 열어볼게요. 자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분위기는요 '변화무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되게 차분한데요? 저 되게 얌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성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얌전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한 번 한마디 하면 빵 터지고 이런 게 있네.' 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라고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존감이 진짜 높은가 봐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 대한 그 애정이 뿜뿜해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줏대 있다. 어떻게 자기 줏대 있게 저렇게 살아가냐.' 약간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 센가 보다. 여러분 밖에서 보잖아요. 안 세 보여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맹맹하고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 진짜 기 존 세요. 그런 거 아시죠? 원래 기 센 사람들은 티가 안 나요. 근데 기가 약한 사람들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기가 세구나.' 근데 여러분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게 기가 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들이 그거를 암묵적으로 느껴요. '아 저 사람 성깔이 있다. 뭔가 자기만의 그 기준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게 맞는 게 여러분이 이게 조용조용하면서도 기가 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관계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랑 틀어져도 마음은 아프지만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쿨해요. 그냥 다 내 손을 떠나면 떠난 거고 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 세상이 뭐 내 뜻대로 되냐.'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어른스럽고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른스럽고 아무튼 그래요. 되게 어른스러운 느낌이 많이 보여요, 애늙은이처럼. 그래서 되게 이성들이 봤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도 열어볼게요.
뭐야 여러분. 여러분 외모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나오거든요. 되게 여러분의 외모를 딱 보면은 이성들이 보기에는 만인의 이상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와 저 사람 진짜 막 내 스타일이다.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매력은요. 일단은 외모적인 부분입니다. "외모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섹시한 매력도 있어 심지어. 되게 여러분이 이게 신체적으로 딱 봐도 이제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외모적으로도 예쁜데 몸매도 되게 좋은 느낌?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느낌으로 상대가 되게 예쁘게 멋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뽑은 카드조차도 막 외모예요. '와 진짜 예쁘다. 연예인급이다.' 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딱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 어떻게 아싸지?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그동안 여러분의 연애 패턴 한번 열어볼게요. 나의 연애 패턴, 나의 연애는 좀 어땠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연애운 어땠어요? 제가 좀 열어보잖아요. 좀 기회는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좀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기회는 좀 많았는데 여러분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제 연애가 되고 요런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좀 그런 타이밍을 좀 놓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가 워낙에 좀 놀다가 막 집에 오면 방전되잖아요. 그리고 한 며칠 쉬어야지 내가 좀 그전에 텐션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뭐 소개팅이랑 뭔가를 했어. 근데 그때 막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 가지고 막 다 열심히 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고 연애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귀찮아. 다음에 연락해야지, 다음에 연락해야지.' 하다가 이제 좀 끊어졌을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상대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잘 놀다가 집에 가서 왜 연락이 끊기지?'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성격이 되게 좋은 거에 비해 연애가 너무 이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연애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귀찮아서. 그래서 사실 연애운이나 뭐 연애 패턴이나 이런 거는 있었겠다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워낙에 또 마이웨이이다 보니까 연애가 좀 귀찮아서 연애를 좀 일부러 피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뭔가 타이밍을 놓쳤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진짜 더럽게 고생만 했다. 그래서 나 이제 연애를 하면 치가 떨린다라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뭐 연애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진짜 이건 고민이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을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이랑 좀 정신적인 부분이 맞아야 돼요. 막 이 사람 만나면 재밌고 웃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인 부분이 되게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고 정신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 여러분도 에어른이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에어른을 만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성격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잘 놀다가도 '아 뭔가 기분이 좀 별로야.' 이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잠수를 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줄 사람, 여러분의 특성을 잘 알아줄 사람이 조금 더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랑 좀 소통이 잘 되는
여러분은 약간 케어하듯이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놓잖아요. 이게 흐지부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 번씩 연락해서 뭐 "잘 뭐 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뭐 언제 만날까?" 하면서 여러분을 좀 끌어주는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나를 리드하면서도 나를 좀 풀어주는 그런 사람, 나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조금 더 맞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열어볼게요. 자, 봅시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3 개월 안쪽으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제가 좀 반복되는 패턴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좋아. 좋아, 좋아."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여러분이 한순간에 '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연애 안 해야지.'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를 좀 방해하는 요소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이 일단 그 '귀차니즘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어디 가다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만추의 느낌도 많이 보여요. 뭔가 소개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회사 생활하다가 어디 이동을 하다가 여행을 가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좀 자유로운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행 같은 것도 자주 가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자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좀 내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려고 좀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나가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저렇고 이런 걸 좀 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좀 약간 생각도 깊고 에어른 같고 리더십도 있고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그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운의 아이템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색감적인 부분은요. 뭐 차갑지만 좀 부드러운 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일 블루 같이 좀 기품 있는 그런 색감이 좀 더 맞겠다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고요한 사원 안에서 피어오르는 깨끗한 향의 향. 뭔지 아시겠나요? 이런 게 좀 좋아요.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라벤더 계열 너무 좋고요. 투명한 찻잎 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라벤더나 화이트 티 계열의 향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옷 소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실크 소재나 벨벳 소재 이런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이템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안경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안경이 좋은데 이 안경이 무테 안경이거나 실버 프레임의 안경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약간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의 프레임이 더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액세서리를 만약 하신다면은 진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같은 거 있으시다면 그렇게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뭔가 하신다면은 요즘 좀 쌀쌀하고 추운데 좀 날 풀렸을 때 캐시미어 같은 그런 코트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행동 강령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매력이 뭐냐면 약간 고고하고 약간 우아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런 매력을 조금 더 플러스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던 그 말에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된다 하면은 그런 말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낮은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낮은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한다면 그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지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이 요즘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쉬는 것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행운을 주는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오후 4 시에서 저녁 6시 사이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시간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날씨가 약간 안개나 구름이 낀 흐린 날씨가 조금 더 잘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흐리거나 뭔가 안개 낀 그런 구름이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포인트니까 그날은 '아 오늘은 나에게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좋은 장소는 약간 금융센터 이런 데가 좀 좋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많은 그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의도나 뭔가 종로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심도 여러분에게 좀 잘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운동하는 장소, 헬스장 이런 것도 너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또 방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기분 전환하려고 뭐 바 같은 데 가고 싶다, 뭔가 술 한잔 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하에 위치한 바를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박물관 같은 데도 좋아요. 옛날 물건이 있는 그런 박물관도 괜찮으니까 그런 곳도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은 어쨌든 약간의 귀차니즘과 타이밍을 잘 잡는 것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매력을 살려서 충분히 연애가 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연애 운을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하면서요.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로 열어봤는데, 되게 쉽지 않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요, 뭔가 이제 살아가는데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아니, 내 팔자 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나 뭐 영화 이렇게 각본을 쓴다면은 '와 진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어?' 할 정도로 약간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단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웬만한 거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많이 단련이 되어 있어서 대담한 느낌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참 진짜 신기하다. 어쩜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애가 담담하니?'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냐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냐? 이게 다 내공입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제가 좀 봤을 때는 대부분 오히려 좀 모든 일에 매사에 좀 담담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겪었었던 일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일이었는데 이 작은 일이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주변에서 비춰졌을 때는 되게 담담한 사람, 그냥 무던한 사람,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아는 좀 확실하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이 자아가 과거에는 크게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존감이나 자존심 같은 것도 크게 없었을 거고. 근데 이게 어느 기점으로 생겼냐?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진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아가 커지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의 현재 모습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고생한 나에 대해서 되게 측은시심도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구나. 고생 많았어.' 하면서 나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는 되게 '혼자서도 되게 잘 산다. 이제 두려울 게 크게 없다.' 이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되게 따뜻한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좀 이제 어른스러운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은 내 의견을 좀 강단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가도 여러분 자체는 되게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맞춰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분위기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분위기 카드는 어떠냐면요. 되게 곱게 자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이게 외모로 이렇게 비춰져 나온 거는 그렇게 고생한 티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잘 자랐다. 너는 진짜 이쁨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힘든 일 하나도 안 겪고 살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속이 뭉들어지죠.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얼마나 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외모적인 모습은요. 상당히 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란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비법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이게 힘든 일을 겪고 슬픈 일이랑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되게 노화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사람들이 "아 진짜 관리가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인성이나 성품을 보면은 되게 잘 자란 느낌이 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까불고 나대고 이런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한 자리에 중후하게 앉아 있는 스타일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고고한 느낌이 큽니다. 부잣집 딸내미나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그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 자체가 되게 우아하고 고고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자유의 영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지 자체가 완전 귀족, 부잣집 막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이런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애에 연연해하지 않잖아요. 이성 만나는 거에 막 혈안이 돼서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 잘 사는가 보다. 혼자의 삶을 즐기나 보다.' 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가 되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구나. 뭐 연애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매력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매력은 이성들이 봤을 때는요, 차분한 게 또 매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신중하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 자체가 어디 가서 막 이러쿵 저러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하면서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와, 참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성분이시라면은 '사람이 참 묵직하다. 사람이 되게 무게감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중후한 매력이 있어요. 어리시다면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른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좀 이성들이 봤을 때의 매력은요, 섹시함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것 같은 몸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요, 되게 시크한 매력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가운 이미지도 있고 시크한 이미지도 있고 뭔가 좀 연예인 같은 느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얼굴 막 되게 주먹만 하고 되게 또 몸매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매력이 상당히 좀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되게 시크하고 도도하고 차가울 것 같은 사람이 또 사람들 만나면은 또 잘 지내요. 웃으면서 잘 지내고.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는 '반전의 매력이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기에는 차갑고 막 톡 쏠 것 같은데, 얘기 걸어보고 뭔가 사람들이랑 대하는 걸 봤을 때는 '따뜻하고 잘 챙겨준다. 배려심이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 자체는 사실 이성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시를 많이 안 받아봤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뭔가 얘기를 안 해.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의 연애운 패턴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나름 여러분은요, 연애운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의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나 정도면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꽤 많이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또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만나더라도 그 만나는 기간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냥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같이 소통하고 장난치고 뭐 그러한 연애를 많이 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있어요. 상대에게 좀 잘해 주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외모 자체가 잘 챙겨주지 않을 것 같고 쿨할 것 같고 시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랑 사귀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또 어느 순간에 하나의 벽이 딱 흐트러진다 해야 될까요? 그 하나의 벽이 허물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되게 잘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막 잘해 주고 뭘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마음이 열려서 그 뒤부터 나도 상대에게 잘해 줬는데 잘해 주고 나니까 상대가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이랑 끝이 너무 다르다. 이 연애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잘해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한테 너무 좀 해이해지고 그런 게 좀 나름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보면은 좀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 때쯤 상대와 좀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게 좀 트러블 요인이 돼서 좀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도 암장 카드 자체가 40 번이거든요. 4 번하고 10 번이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힘들게 헤어졌어도 나름 또 나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의 외모가 좀 뛰어나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고 여러분을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요, 일단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람과 말도 잘 통하고, 대화도 좀 잘 통해야지만, 여러분이 좀 이 연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랑 좀 수준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수준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향이 많이 비슷해야 돼요. 여러분은 외모도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도 외모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와 생각이 맞아야 된다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나랑 소통이 잘 되냐, 나랑 잘 통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서 좀 오래 얘기를 해 보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 자체가 좀 강한 일을 하는 사람, 좀 직업적인 부분이 음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직업들 이런 걸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냐면 제복 입는 직업들 있죠. 뭐 경찰, 군인, 소방관 뭐 이런 쪽이나 법과 관련된 직업들, 요리사나 셰프 같은 거나 그리고 의사인데 그러니까 수술이 많은 의사들 있죠. 외과 의사 같이? 뭐 그런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일단은 사람을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 대화를 많이 해 보고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업적인 부분을 왜 봐야 돼요? 사람의 성향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직업에서 나오는 게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직업이라는 거는 평생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직업적인 부분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좀 생각하는 수준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이 돼서 여러분이랑 대화가 좀 잘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언제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제가 열어 볼게요. 음. 자, 언제쯤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어 봤는데요.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한 달 안쪽으로의 여러분의 이런 흐름을 보는 건데,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안쪽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만약에 하시면은 진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조건적으로 한 달 안쪽으로 소개팅이 들어오면 그 소개팅에 좀 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누구를 알게 된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좀 대시를 한다면 그 사람을 좀 깊이 있게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저는 여러분의 연애운이 이 앞으로 3 개월 동안 되게 잘 흘러간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운의 아이템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매력에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컬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깊은 바다의 파란색과 좀 따뜻한 대지의 황토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션 블루나 테라코타 같은 색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옷 소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린넨이나 캔버스 소재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구성이 좋고 여행 갈 때도 되게 옷 소재가 좀 튼튼해 가지고 좀 어디에서든 끄떡없는 그런 소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뭔가 넓은 바다의 청량함과 대지의 따뜻함이 있는 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씨솔트나 세이지 계열의 향을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스타일링을 추천을 드리자면요. 저는 약간 좀 긴 길이감의 아우터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롱 코트나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아니면 뭐 하물며 롱 패딩까지 상관없습니다. 바지나 소매도 약간 길쭉길쭉한 게 좋아요. 소매도 좀 긴 거, 바지도 약간 끌릴 듯한 그런 롱한 기장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거 착용을 하신다면은 뭔가 이제 세련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착용하셔도 좋은데 이거 스트랩 같은 거를 고급 가죽으로 된 그런 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가죽 소재의 뭔가 아이템도 또 추천을 드리고요. 좀 선글라스 같은 게 있다면 선글라스도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이나 배 모양과 관련된 그런 브로치 아니면 키링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거 가지고 다니셔도 좋아요.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도 그런 그림이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좀 행동 강령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좀 이렇게 바른 자세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해요. 올바른 자세, 가슴을 쫙 펴고 시선을 좀 높이는 그런 바른 자세가 여러분의 매력을 더 플러스해 준다고 하니까요. 한 달 정도는 여러분이 열심히 바른 자세 하면서 좀 지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날씨보다 요일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느 요일이 좀 좋냐 하면은 화요일이 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을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로 찝어두시고 그때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미팅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행운의 장소?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약간 여러분은 도로가 있는 곳이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도로 자체가 되게 널찍한 그런 도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크게 두고 양 사이드에 좀 걸어가는 인도, 차가 많이 다니는 길, 교통체증이 있는 길 이런 데도 좀 괜찮다라고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약간 드라이브 코스 같은 것도 되게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도 여러분에게 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렇게 차량이 몰려있는 장소들이 서울로 좀 따지자면은 강남역이랑 뭐 서울역 이런 데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뭐 약속을 잡거나 누군가를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장소도 좋아요. 헬스장, 뭐 테니스장, 클라이밍장 이런 데 다 상관없고요. 좀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 운동하는 거를 봐도 돼요. 뭐 길 가다가 축구장 있으면 축구장 구경해도 좋고 아니면은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 가셔서 뭐 어떠한 경기를 직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잘 보셔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